안녕하십니까. 고경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뭐 고유가, 그죠? 그 또 한일 인하 상당히 그 대외적으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죠?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금은 뭐 중소기업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원가를 좀 줄여보느냐 여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고성장 시대, 우리가 경제 발전 막 할 때 80년대 그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우리가 그거와 함께 소비가 증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팔려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되면서 이제는 사주는 거, 소비의 적정 이제 한계선을 전부 다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정된 소비, 그거에 맞춰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내 수익을 보전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또 실제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뭐 커피숍을 운영할 때 그 얼마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원가를 줄여야 되는지, 오늘은 이제 그거에 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원가 절감이 왜 필요하는지,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이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찬 그 물류나 유통에 들어가는 중간에 그런 비용을 줄이자 그런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 생산하는, 그죠? 거기에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원자재를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비용을 이제 줄일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품을 개발할 때 그 개발 단계, 기획 단계, 우리가 식당을 하나 준비해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또 많은 자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겠죠. 이미 그 대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그 뭐 이걸 인식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원가 절감에 필요한 이유는 그 이 환경이 옛날처럼 이렇게 예측이 좀 이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갑자기 뭐 미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거라고 상상 못 했잖아요. 이 알 수 없는 시장 환경 속에서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내부에 내실을 기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작은 식당을 운영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거죠. 결국 원가 경쟁력이 자신의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객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 상당히 달라진 게 무한 경쟁 시대에 또한 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소비자는 계속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데, 그죠? 왜? 판매하는 자가 많으니까 같은 품질이라면은 가격을 먼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점점 낮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 수익은 계속 주는데 반대로 임대료가 점점 오르잖아요. 얼마나 상가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그 임대료 주고 계속 그러면 이게 참 어떨 때는 먹고 살 것도 안 남고, 그죠? 정말 그 최근에도 그저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그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 대비 그 폐업한 사람이 한 85% 정도나 된다는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자체 경쟁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 악화는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죠? 또 원재 대비는 계속 오르고, 또 고객은 계속적으로 그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또 올라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저고번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절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은 그 과거에 이제 그 물류 비용 때문에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원가 절감이 뭐 외부적으로도 또 내부적으로 절실하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원가 절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 단계부터 생산하는 제조 단계 그런 단계를 쭉 거칠 때 한 상품을 그 원가가 9,000원에 들어가는 상품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우리가
그 유통하는 쪽이든 뭐 어떻게 팔 때에는 한 10,000원 정도를 판매를 해서 우리가 이제 1,000원을 남기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출을 90%를 더 증대시킨다 했을 때에 내가 10,000원 했으니까 90% 증대시키면 19,000원인가요? 그죠? 19,000원. 그러면 아까 원가가 9,000원 했으니까 1,000원의 이익을 받는데 지금은 원가가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요? 뭐 계산 많이 좀 어렵게 하지 마. 제가 계산 다 해왔으니까요. 17,100원. 17,100원이니까 순수익이 1,900원이 된다. 그죠? 90% 매출을 더 증식했으니까 90%만큼 내 수익이 더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우리 창업자들이라든가 그 자영업자들이 전문적인 어떤 이런 이 경영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해요.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원가를 10% 줄였을 때 반대로 90% 매출 올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가를 내가 10% 어떻게 하면 줄여보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10%를 줄이면은 내가 10,000원을 아까 처음처럼 10,000원 판매할 때 내가 10% 줄이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8,100원. 그죠? 8,100원. 그러면 내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많아지는데 놀랍게도 내가 매출을 90% 신장시켰을 때 원래 1,000원 납던 사람이 1,900원 남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원가를 10% 줄였더니 1,000원 납던 사람이 1,9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증진시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는 외부는 멈춰 있잖아요. 판매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가를 줄이는 게 그만큼 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우리 뭐 제조 단계,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식당에서도 원가 10% 줄이기를 해야 돼요. 그것만 줄이면은 내가 진짜 그 배 이상의, 현재보다 배 이상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똑같은 내 수익을 보장받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성장이 이제 거의 뭐 멈춘 것 같은 저성장 시대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수요가 딱 한정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이제 식당도 경영 맞춤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원가 절감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된 겁니다. 원가라는 게 원가의 이제 범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 또 배급 이런 거에 든 이 재화, 그러니까 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역 그것도 또 돈이 지불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단위로 이제 계산한 가격을 이제 원가라 그러는데 우리 뭐 코스트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원가 코스트가 얼마야? 뭐 이렇게 하고 단가가 얼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들어서 그게 계산이 돼야 뭐 얼마가 남는지도 나오고 그죠? 그게 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제품을 우리가 만들 때에 그죠? 메뉴를 개발할 때에 그 자체의 뭐 레시피든 거기에 첨가되는 우리의 그 원재료를 잘 절감을 해서 실제의 원가를 낮추는 작업이죠. 요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R&D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획하고 이제 개발하는 처음에 그런 단계부터 왜 그러냐면 식당에서 소비 트렌드가 자꾸 바뀝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도 도입이 되고 그때 저 메뉴는 우리 자기네 그 시장 배우의 수요자하고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뉴를 갖다가 취급하고 싶으면은 그 메뉴를 또 전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잘 할 수 있도록 잘하는 데 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수비라고 해서 그냥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이분이 그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한꺼번에 가서 거기서 배우면은 또 그것도 고만한 비용이 들어갔지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또 수준 낮은 사람 만나서 배웠는데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헤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 메뉴 개발 이전에 우리가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손실을 줄여야겠죠. 우리 일반 식당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다품종 시대잖아요. 우리 상당히 기호가 다양해서 생산할 때도 뭐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옛날처럼 대량으로 안 만듭니다. 소량으로 만들어야지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그죠? 소량으로 만들어서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좋은 거지. 야, 이만큼 만들어 놔도 된다.
내 시스템 가동시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벌써 이 공장들도 그렇게 변했고, 우리 일반 그 식당, 이 커피숍 다 바뀌어야죠. 그죠?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 관리의 핵심 영역이 바로 이런 개발 기획 단계에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이미 그 유통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에서 줄여내야 된다. 그렇게 보겠죠. 일단은 우리가 상품이나 메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경영하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만큼을 벌어야 만족하고 산다.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아주 절대적인 원가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제품 경쟁력, 그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 절감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표준화, 그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딱 인식할 수 있게 적용이 가능한 표준화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요즘은 작은 식당에서도요, 이 종업원들이 이 서비스하는 어떤 동선 관계, 아주 사소한 문제들, 그죠? 찬을 세팅하는 관계, 그걸 요일별, 아주 사소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매뉴얼화 돼서 하나하나 될 때,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누구나 새로 오신 분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표준화라든가 공용화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그 자체를 가지고도 모든 그 사회에 들어가시는 비용을 줄여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 구조를 또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재무 구조 그러니까 식당에서 무슨 재무가 있고 뭐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들 그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있던 지금 몇만 원이 계신지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재무 아닙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죠? 계획성 있게 소양할 건지, 충동 구매해서 내가 막 쓸 건지, 나 한 10만 원 정도 막 쓸 수 있어. 그러면 뭔가 재무 자기 관리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물론 주부님들이니까 잘 아시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 자산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이 교육이라든가 요즘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결국은 세상 모든 일이 성공한 우리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사장님들 제가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다 잘나서 성공한 거예요. 다 잘났습니다, 그분들이. 똑똑하고, 예, 준비도 참 잘했고. 그게 성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 밑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맹장 밑에 약졸 없다 그러나요? 그죠? 훌륭한 장수 밑에 또 어리버리한 애들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의식 개혁을 종업원들을 시켜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업무 표준화가 되고, 또 그게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어떤 책임, 권한, 이런 것을 맡겨서 우리가 원가 절감이라는 목표를 단계별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도 내부에서 계획을 잘 세웠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실행하느냐. 이게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고 행하는 당사자들이 그걸 수행을 못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자신들이 계획한 추진 방향, 그 다음에 목표,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종업원이든,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 계신 우리 주방장이든, 참모든, 홀에서 서빙 하시는 분이든, 작은 식당이라도 그분들하고 이것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게. 사장님만 혼자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줄여야지. 내가 사입할 때 이거 줄여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실행 방안으로 그걸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것이 이 종업원들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인 분께서도 경영 측의 인식과 이 출발이 어떤 개선의 첫 번째 과제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기가 먼저 깨달았으면은 종업원들한테 전파해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까지 전파할 때는 이제 또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커피숍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뭐 성의가 없어요, 좀. 근데 그것이 그 몇 날 며칠 그 뭐 서비스 교육을 시켜서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잘해요. 조금은 서툴러도 고객이 그 마음을 딱 읽고 저거 참 정성이 이쁘구나. 그죠?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동기,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종업원들한테. 성과죠. 성과.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실행을 할 때에 내가 원가를 10% 줄이면 이만큼 벌었잖아요, 내가. 거의 2배가량 아까 보니까. 10%만 줄여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거를 10% 줄여서 내가 이만큼 벌면은 당신들과 이만큼을 나누겠다. 나눠줘야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줄이는 거에 동참한 만큼 난 이만큼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래야 열심히 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 그죠?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저거보다의 상생관계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그거를 그래야 전파가 되니까.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거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다. 그런 고민도 하고, 다른 데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못 파냐? 응? 매출을 올려라. 밖에 나가서 손님을 뭐 잡아오든 모셔오든 뭐 끌어서 좀 뭘 좀 팔아봐라. 다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장님은 이 정도의 매출 한계다. 쫙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원가를 10%만 줄이면은 우리가 수익을 배로 증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내고 그리고 정말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도 더 이상은 매출 증진도 없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인식을 해주고 자기들도 결국은 그게 안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그런 문제에도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우리 뭐 대기업들에서 보면 최근 이런 표현 많이 나잖아요. 전사적으로 뭐 동참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전 모든 그 회사의 모든 전 직원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사적인 거예요. 모두가 함께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월가 자금을 목표 분명히 수치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그 식당이 피곤하고 그래도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서 한가한 뭐 2시부터 뭐 3시, 3시부터 4시 사이에 30분이 됐던 그 정례화된 미팅을 가져줘야 돼요. 이거 우리가 기업에서만 회의하는 게 아니고, 그죠? 꼭 그런 미팅을 통해서 그동안에 시행된 것의 성과, 그것을 점검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장님이 파악한 걸 또 다시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했으면 격려가 되는 거고, 그죠? 더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이러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느냐.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그런 절차상에서 조금 테크닉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같이 한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건 뭐 기업에서만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식당들이 자꾸 이 영세성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큰 식당들이 뭐 우리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큰 식당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식당이나 큰 식당이나 식당을 운영하는데 똑같아요. 그죠? 상품을,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난 작게 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차나 프로세스가 똑같다는 걸 인식한다면은 일단 원가 절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식당 같은 그 외식업, 뭐 레스토랑이 됐든, 그죠? 한식집이 됐든, 그러한 경우에 그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제가 한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만났던 한 그 사장님이 계신데,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레스토랑, 경양식집을 이제 운영하셨어요. 요즘 뭐 경양식집 보기 힘든데, 그죠?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도 이렇게 저거 돼서. 그런데 그 분이 그 원가 절감을 한 사례를 보고 제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처럼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그 사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구매 방법, 사입하는 방법을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장 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구매처에 가서 시장 조사를 쭉 실시하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이렇게 침체됐을 때는 그때 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요. 구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한 이 등락폭들이 보입니다. 뭐 그분들도 잘 못 파니까 더 싸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안 하면 나는 그 가격에 계속 그분이 나한테 공급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더 싸다라고 제시하면 싸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때 실시해야 돼요. 즉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주요 품목,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이걸 내가 1년간 나가 뭐 이렇게 쓰겠다. 요 식자재만큼은 당신 이쪽에서 공급을 해줘라. 그러니까 1년간의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또 전체 그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 걸 1년 써주는 대신에 이거를 원가를 갖다가 뭐 10%를 좀 절감해달라. 요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니까 우유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우유. 그러니까 그 우유 같은 데는 독점적으로 한 군데 대리점 이제 한 군데 잡아서 뭐 그때그때 시장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보다 제시를 한 거예요. 몇 군데 해서 또 독점적으로 공급을 1년간 줄 테니까 좀 더 그쪽에 이익을 좀 손해 보더라도 내게 좀 원가 저감을 위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 배달하는 뭐 이런 횟수를 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각 배달량도 최소화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쪽에서 오는 거 사입할 때. 왜 그러냐면은 저장 관리, 냉장고에 보관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고에 물건이 많이 차 있을수록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저장 관리의 효율성도 기해야 돼요. 거기서 또 절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그런 데서 비용을 다 쓰고 있다. 그죠? 우리 이제 주부님들이니까 그 뭐 냉장고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필요 없는 거 잔뜩 넣어놓으면은 냉장고 뭐 잘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억지로 힘에 붙여서 그 전기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구매선을 가급적이면 집중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예, 그 소소한 품목이라도 일일이 내가 할 때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을 모아서 한 군데 집중시켜주면은 그분들이 그 모아서 가져오고, 그죠? 그걸 통해서 또 가격이 있을 때 좀 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작은 내가 상품을 가지고는 깎기가 뭐하지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뭐 저 이렇게 뭐 야채 사면서 조금씩 깎는 거, 몇백 원 깎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경영이니까 식당을 운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품목들을 거래선에 집중시켜 놓고 이만큼 오늘 결제가 뭐 30만 원이니까 이거 얼마를 좀 내고 해 주십시오. 현찰이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현금 거래. 왜 그러냐면 이제 카드 수수료 부분을 또 실제 이 거래선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조차 그 뭐 1%, 2%라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10% 줄이는 방법이 지금 벌써 줄여가는 거예요. 그죠? 요걸 통해서 현금 거래를 적용하게 되면요. 그 즉시 대부분의 그 공급업체들이 즉시 할인을 해줍니다. 그죠? 그죠? 현금이니까 대부분 카드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단은 오늘은 그 외식업의 비용 절감 일단은 구매 방법을 통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그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메뉴 개선을 통한 그 원가 절감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